아버지는 늘 새벽에 하루를 시작했다. 어둠이 아직 남아있는 시간에도 조용히 옷깃을 여미고 문을 나섰다. 같은 시간, 같은 골목, 같은 발걸음. 그 반복 속에 아버지의 삶이 있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던 그 하루가 사실은 가장 성실한 하루였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 무게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고 힘들다는 말을 잘하지 않았다. 말없이 견디는 것이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나는 그런 마음을 너무 쉽게 당연한 사랑이라 불렀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나는 묻지 않았다. 내 하루는 늘 바쁘다는 말로 채워졌다. 끝없이 이어지는 일과 약속 속에서 나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갔다. 일이 먼저였고 일정이 먼저였다. 아버지의 전화는 늘 뒤로 밀렸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그 말이 버릇이 되었다.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믿었다. 다음이 있으니 충분하다고 쉽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은 내 마음처럼 기다려주지 않았다. 바쁘다는 말이 마음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서 나는 너무 많은 순간을 놓치고 있었다. 대화는 점점 짧아졌다. 길게 이어지던 안부는 어느새 몇 마디로 줄어들었다. 아버지는 늘 먼저 안부를 보냈고 나는 늘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 짧은 말 뒤에 남은 침묵을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마음의 거리는 그렇게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저녁이 오면 아버지는 혼자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조용한 텔레비전 소리, 함께 웃던 자리도 나누던 대화도 사라지고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늘 괜찮다고 말했다. 그 말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기다림은 늘 아버지의 몫이었다. 혹시 전화가 울릴까? 짧은 문자라도 올까?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다. 괜찮다는 말은 습관이 되었고 외로움은 깊어졌다. 나는 그 긴 침묵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 아버지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의 하루가 늘 나를 중심으로 흘러왔다는 걸.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마음을 밀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도 당연하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잃어버린 시간을 떠올렸다. 늦었지만 나는 먼저 전화를 걸었다. 아직은 늦지 않았을 거라고 스스로를 조용히 위로하며 수화음이 길게 울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떨렸다. 미뤄두었던 시간들이 가슴속에서 되살아났다. 그 짧은 통화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몰랐다. 짧은 안부 한마디가 오래 미뤄둔 나의 대답이었다. 아버지는 그 한마디에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웃었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아버지의 하루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그날에서야 알게 되었다. 사랑은 결국 미루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도. 그날 저녁 나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퇴근길 버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이 오늘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조용하고 평범한 하루였다. 그때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확인했고 잠시 손끝이 멈추었다.
발신자 이름에는 아버지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의아한 마음으로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짧은 안부와 평범한 인사말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날씨가 어떻냐는 말,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냐는 말뿐이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목소리는 어딘가 조금 피곤해 보였다.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가볍게 통화를 마쳤다. 통화는 길지 않았고 나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별일 아닌 대화였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평소와 똑같은 안부였고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는데 무언가가 미묘하게 달랐다. 나는 괜히 휴대폰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그 마음을 접어버렸다. 며칠 뒤에도 아버지는 짧은 전화를 다시 걸어오셨다. 오늘은 조금 피곤하다는 말과 감기 조심하라는 이야기뿐이었다. 나는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고 곧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에도 마음이 가볍게 풀리지 않았다. 별일 아닌데도 이상하게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왜 그런지는 나도 잘 알 수 없었다. 나는 문득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떠올렸다.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고 늘 같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던 모습.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가족을 지키던 사람이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었다. 그날까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달력을 바라보다가 문득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날을 떠올렸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이미 조용히 흘러가 있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나는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언제든 볼 수 있을 거라 나는 막연하게 믿고 있었다. 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바쁜 하루 속에서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지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언제나 비슷한 안부뿐이었다. 그런 통화가 반복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가볍지 않았다.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 숨은 감정이 느껴졌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어서 나는 더 답답해졌다.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늘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다음에 찾아뵈면 되겠지 하며 자꾸만 만남을 미뤄두었다. 시간은 많다고 아무 근거 없이 믿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문득 이상한 기분에 잠겼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자꾸만 아버지가 떠올랐다. 별일 없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괜히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이미 늦은 시간이라 망설였다. 내일 다시 연락하면 되겠지 하고 그날도 그냥 넘겨버렸다. 그 선택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버지의 전화가 왜 잦아졌는지, 왜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다고 나는 너무 쉽게 믿고 있었다. 그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갑 속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다. 젊은 아버지와 어린 내가 나란히 서 있던 오래된 사진이었다. 요즘 들어 자주 울리던 전화와 조금 힘없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혹시 아버지가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나는 그 의문을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담아두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께 먼저 전화를 걸었다. 특별한 용건은 없었지만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부모님이 오래전 이혼한 뒤 우리 가족은 자연스럽게 둘이 되었다. 어머니는 다른 도시에서 지내셨고 나는 아버지와 더 가까웠다. 그래서인지 요즘의 변화가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괜한 걱정이기를 조용히 바라고 있었다. 퇴근길 나는 수첩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아버지께 더 자주 안부를 묻기로. 몸이 좋지 않으신 건 아닐까 계속 마음이 쓰였다. 하지만 물어보아도 늘 괜찮다는 대답뿐이었다. 그 말이 진짜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의문은 조용히 내 안에서만 커져갔다. 저녁을 먹으며 다시 아버지와 통화를 했다. 식사는 하셨는지, 하루는 어땠는지 물었다. 목소리는 평소와 비슷했지만 어딘가 힘이 없었다. 혹시 병원에 다니시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고만 하셨다. 나는 더 묻지 못하고 또 걱정만 삼켰다. 가끔 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모님이 헤어진 뒤 아버지는 혼자 나를 키우셨다. 늘 단단해 보였던 그 모습이 내 기억 속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걸 몰랐다. 요즘의 작은 변화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혹시 혼자 많이 힘드신 건 아닐까 생각했다. 주말에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을 때 아버지는 조금 망설이셨다. 화면 속 얼굴은 생각보다 많이 지쳐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냐고.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다. 아버지는 천천히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셨다. 몸이 아픈 건 아니라고. 다만 요즘 들어 마음이 많이 가라앉는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괜히 외로워졌다고. 그래서 자꾸만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의문이 풀렸다. 잦았던 전화의 이유도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아버지는 아파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힘이 없어 보였던 목소리는 병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다. 나는 그동안 너무 큰 걱정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걱정 덕분에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불안이 오히려 관계를 이어주고 있었다. 나는 이제 와서 아버지를 조금 알 것 같았다. 부모님이 헤어진 뒤에도 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분이 원했던 것은 대단한 무엇이 아니었다. 짧은 안부 같은 작은 관심뿐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조금 늦게 깨달았다. 그래도 아직은 충분히 늦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기차표를 예매했다. 행선지는 아버지가 계신 강릉이었다. 아버지를 걱정하기만 하던 아들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아들이 되고 싶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필요해서 가는 길이었다. 외로움은 약이 아니라 사람으로 낫는다는 걸 배웠다. 그 작은 깨달음이 나를 강릉으로 이끌고 있었다. 아침 일찍 나는
서울역에서 강릉행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지고 푸른 산과들이 이어졌다. 마음도 이상하게 조금씩 가벼워졌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다. 걱정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커지고 있었다. 기차는 조용히 강릉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강릉역에서 아버지를 오랜만에 마주했다. 멀리 오느라 고생했지? 아버지가 먼저 웃으셨다. 나는 괜히 어색해서 괜찮다고만 대답했다. 서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다. 전화 속 목소리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직접 보는 얼굴이 가장 확실한 안심이었다. 우리는 바로 바다 쪽으로 걸어갔다. 강릉의 바다는 생각보다 더 파랬다. 여긴 언제 봐도 안 질린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괜히 사진을 찍으며 관광객 흉내를 냈다. 바람 냄새가 좋다며 아버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모습이 아이처럼 편안해 보였다. 점심은 아버지가 자주 가는 작은 식당에서 먹었다. 여기 생선구이가 괜찮아. 아버지는 조용히 자랑을 하셨다. 나는 서울에도 비슷한 집 많다고 괜히 장난을 쳤다. 아버지는 그 말에 살짝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그런 사소한 농담으로 꽤 오래 웃었다. 그런 시간이 참 오랜만이었다. 식사 후에는 중앙시장을 함께 걸었다. 아버지는 이것저것 보며 내 손에 자꾸 쥐어주셨다. 이건 집에 가져가 먹어라. 나는 됐다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결국 가방은 조금씩 무거워졌다. 아직도 어린 아들을 챙기듯 자꾸 마음을 내어주셨다. 그 모습이 괜히 고맙고 또 웃겼다. 오후에는 바닷가 카페에 앉았다. 아버지는 커피가 쓰다며 설탕을 2개나 넣으셨다. 나는 몰래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우리는 별것 아닌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말이 길어질수록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그 느린 속도가 참 편안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한 동네 골목이었다. 아버지는 이웃 사람들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셨다. 나는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의 하루를 들여다보았다. 그 속에서 아버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그 사람이 나였다는 게 조금 뭉클했다. 집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릴 때 쓰던 책상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버지는 먼지를 털며 추억을 하나씩 꺼내셨다. 나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방 안에 가득했다. 그날 우리는 말없이도 가까웠다. 저녁 무렵 우리는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 노을이 바다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오늘 하루가 참 좋았다고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특별한 하루였다. 우리는 그렇게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하루가 끝날 무렵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아버지는 다음엔 더 오래 있다 가라며 웃으셨다. 우리는 다음 만남을 가볍게 약속했다. 걱정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그 변화를 조용히 실감하고 있었다. 강릉의 밤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강릉에서의 둘째 날 아침은 생각보다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이미 아침상을 차려두셨다. 서울 사람은 원래 늦잠 자지? 장난스러운 말에 나도 웃었다. 우리는 소박한 밥상 앞에서 오랜만에 천천히 식사를 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그 시간이 참 따뜻했다. 나는 그런 평범함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집 근처 공원을 함께 걸었다. 아버지는 오래된 나무들을 보며 이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나는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의 하루를 하나씩 배웠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 뒤에 마음을 느꼈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표정에 먼저 드러난다. 산책길 벤치에 앉아 우리는 잠시 쉬어갔다. 아버지는 뜬금없이 내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셨다. 너 어릴 때 참 말썽도 많았지. 나는 괜히 민망해서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편해지고 있었다. 그동안 나누지 못한 시간이 서서히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대화는 짧았지만 마음은 길게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꺼내셨다. 혼자 지내다 보니 가끔 마음이 허전하더라.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제야 아버지가 겪었을 긴 시간을 상상하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 미안한 마음이 조용히 가슴을 채웠다. 점심을 준비하며 아버지는 조금 더 솔직해지셨다. 너한테 괜히 걱정 끼칠까봐 말을 못했던 거지.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늘 강한 모습만 기대하고 있었다. 약해질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오후에는 함께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랍을 열며 아버지는 추억을 꺼내셨다.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이 긴 이야기가 되었다. 나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알게 되었다. 우리 사이에는 아직도 나누지 못한 시간이 많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조금 설레게 느껴졌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우리는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 아버지는 파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가셨다. 나도 가끔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잦았던 전화도 힘없던 목소리도 모두 그 마음 때문이었다. 이제야 진짜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더 자주 오지 못해서,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해서. 아버지는 괜찮다며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다.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서로를 이해했다. 밤이 깊어가는 거실에서 우리는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하자고 하셨다. 나는 그 약속이 무겁지 않게 느껴졌다.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졌다. 그 변화가 나는 참 고마웠다. 서울로 돌아갈 날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버지와 보낸 이 시간이 내 마음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더 이상 어색한 부자 사이가 아니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이제 안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무엇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작은 관심이었다.
아침이 오고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현관 앞에서 가방을 들자 짧은 여행이 끝났다는 게 실감났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나를 배웅하셨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나는 그 표정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강릉역 플랫폼은 가을 햇살로 맑게 빛났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기차를 조용히 기다렸다.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은 가까웠다. 아버지는 건강히 지내라며 짧게 손을 잡아주셨다. 나는 다음 만남을 가볍게 약속했다. 이별은 늘 짧고도 길다. 기차가 움직이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다. 며칠 동안의 시간들이 조용히 마음에 남았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가득한 날들이었다. 아버지와 나눈 대화들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 돌아오는 길이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마음의 거리는 이미 줄어 있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익숙한 일상이 다시 보였다. 많은 사람들 사이로 나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도시는 그대로였지만 내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멀리 계신 아버지가 이제는 더 가까웠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깊어진다. 나는 그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다시 시작된 하루는 평소처럼 바쁘게 흘러갔다.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전보다 더 또렷해졌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이어져 있었다.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나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께 먼저 전화를 드렸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서로의 안부를 나누었다. 짧은 통화였지만 마음은 길게 이어졌다. 전보다 더 자주 연락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자 간 상호 소통의 길이 더욱 다양하게 넓어진 것을 느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나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평범한 장면들 뿐이었지만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다. 가족을 이해한다는 건 멀리 있지 않았다. 작은 관심 하나가 사람을 바꾼다. 나는 그 단순한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집 창가에 서서 나는 조용히 미래를 떠올렸다. 앞으로 나는 어떤 아들이 되어야 할까? 아버님께 관심을 기울여 자주 안부를 묻고 많이 찾아뵙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손주를 품에 안겨드리는 일도 늦지 않게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조용한 다짐이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아버지의 기쁨이 곧 나의 행복이고 그 행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다. 책상 앞에 앉아 나는 달력을 바라보았다. 다음에 언제 내려갈지 조용히 날짜를 세어보았다. 아버지는 늘 또 보자는 말을 먼저 하신다. 그 평범한 약속이 이제는 가장 소중했다. 관계는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난다. 다음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통화 기록이 마음을 포근하게 했다. 며칠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전과 달리 무겁게 느껴졌다.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께 드릴 다음 행복을 찾아서
늦지 않게 서둘러 준비해야겠다.